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초대하실 분 있으세요? 영울 리더님하고 미진 리더님? 그냥 시작할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건강하기 2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주로 위장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위의 기능이 나쁘면은 그 영양소 딱 중에서 누르면 영양소 중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 세 가지 주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요거는 그 영양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 원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이 이제 여러 개의 당이 많은 게 소화분해 되면서 결국 내가 필요한 포도당이라는 단당류가 되는데 단당류인 포도당은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 특히 당이 두 개인 이당류, 즉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이당류는 내 몸에 들어오면 독이 된다. 그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독은 아주 독한 독이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서 뭐로 바뀐다?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밥만 먹어도 그죠? 살이 찌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특히 피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이당류인 설탕이에요. 설탕은 꼭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지방도 이게 이제 소화분해 되다 보면 마지막 단계인 지방산이라는 영양소가 되는데 이 중간 단계로 흡수가 되면 독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단백질도 같은 이유로 소화분해 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영양소예요. 하지만 소화가 덜 되는 이 단계에서의 단백질은 독소인데 일반적인 탄수화물 지방하고는 다른 독소예요. 어떤 독소냐면 이거는 내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왜? 단백질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식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나쁜 놈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역은 정상적인 면역이 아닌 불필요한 면역이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면역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내 몸에서 면역 체계의 교란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면역이 과한 상태. 그걸 가지고 알레르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레르기에는 콧물이 많이 나오는 비염, 기침이 많이 나오는 천식, 그 다음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토피. 그죠? 그래서 이걸 알레르기라 그래요. 근데 이 알레르기는 면역이 과한 상태인데 이 과한 면역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면역이 미쳐가지고 원래 면역은 남을 공격하는 건데 이 면역이 내 자신을 공격을 하는 그런 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를 자기 비자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이런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예요? 내 몸 면역이 누굴 공격하는 거다? 내 몸 면역이 잠시만요. 내 몸의 면역이 내 손 관절을 공격하는 걸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 몸의 공격이 크론즈 병하는 거는 소장, 대장의 점막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장, 소장, 점막 공격해가지고 피똥 싸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크론즈 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콜라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콜라겐은 피부에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되는 그런 질환. 그래가지고 루푸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베체트 병 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진물 나는 곳이 있어요. 눈물이 나오고 입안에 침이 나오고 또 여성들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런 눈에 안구 건조, 아니 안구에 궤양이 생기고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에 궤양이 생기는 걸 가지고 베체트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것 중에서 만성 갑상선염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냐면은 그레이브스 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하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그 외에도 척추에 생기는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신경에 생기는 만성 다발성 경화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요즘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왜 생긴다? 바로 위장이 나빠서, 위가 나빠서 거기서 생기는 독소 때문에. 그래서 독소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위의 기능이 좋으면은 영양이 만들어져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만약에 위장이 나쁘면은 이것 때문에 독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 영양소예요. 그런데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바로 뭐냐면 이 주 영양소를 에너지로 소화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불소식의 역할을 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면은요 독소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 보면 이게 독소를 많이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원래 비타민은 과일과 야채에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네랄은요 원래 토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토양에서 자란 식물 또 토양에서 자란 그 식물이 머금고 있는 물 그 속에 뭐가 많다?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옴을 해가지고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를 잘 시키게 해서 독소를 안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뭐를 독소를 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사실 식이섬유는 사실은요 위보다는 장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복습했어요. 복습.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바로 대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정상적인 45세 여성의 건강한 장 상태는요, 대장입니다. 이래요. 장이 어때요? 장벽이 보면 말랑말랑하죠? 그 다음에 장벽이 깨끗해요. 부드럽고. 그런데 장은요, 우리가 대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 장벽을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만나는 게 바로 뭐냐면 혈액이에요. 혈액. 즉, 장은 혈액순환하고 바로 직결된다. 즉, 장이 깨끗한 사람은요, 혈관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혈액 내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적혈구예요. 적혈. 요거는 뭐다? 요거는 백혈구예요. 백혈. 아시겠죠? 그래서 장이 깨끗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다. 꼭 기억하세요. 장이 깨끗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음으로 해가지고 뇌기능도 좋다. 피부도 깨끗해진다. 들어보셨죠? 네,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장은 아까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장이 부드럽고 혈액순환이 좋으면서 안에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발달되어 있고 적혈구도 피를 산소를 잘 운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좋은 음식이 좋은 장 상태하고 직결되더라.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65세의 남성의 장 상태를 보면요. 안에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가지고 개실염이라 그래요. 개실염. 그래서 개실염은요. 이 안에 이렇게 똥이 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개실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고기 먹고 치즈 먹고 요구르트 이렇게 먹으면은요. 장 상태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은 보면요. 장이 딱딱해지면서 염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보통 개실은요. 우리가 왜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배가 아프면 뭐라 그러죠? 맹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왼쪽에 배가 주로 아프면은요. 무슨 개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개실 때문에 천공이 일어나가지고 장이 뚫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개실점은 상당히 좀 위험한데 개실점이 왜 생기느냐 하면 육식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뭘 안 먹었냐면 콩, 채소 이런 거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맥 이거 장하고 동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종맥이 좁아지면서 뭐가 생긴다? 고혈압이 생기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 그죠? 이런 거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안에 보시면은요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요거는 뭐냐면요 요산이에요. 통풍 아시죠?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이 이렇게 쌓여 있고 즉 장이 나쁘면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요산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5세 여성인데 장 속에 보면 이 모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장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그러면 이런 장 상태는요. 바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이 독소가요. 장벽을 타고 바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 생긴지 아세요? 여자들이 유방암, 안 무서워요? 갑상선암, 난소암 이런 암들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치즈, 육식을 계속 먹었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잘 안 먹었고요. 야채와 해조류 같은 거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의 변비 증상, 즉 변비는요. 모든 질환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대장에 보면요. 대장이 용종, 대장이 암 이런 거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환들이 아니에요. 장 상태가 하루아침 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충분한 양의 물. 그 물 속에는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 그 다음에 효소,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산균. 그래서 장은요. 유산균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유산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장내에 있는 숙변이 하나하나 이제 제거되면서 장이 천천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요 바로 식생활 습관하고 직결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방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이런 암들하고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대장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요즘 30대, 40대 유방암 많죠?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장이 나빠서 장이 나빠서.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2장.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계실을 그랬지, 계실. 그죠? 안에 뻐끔뻐끔하게 뜨는 계실. 이게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식.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의 장이 이 모양 되면요. 무슨 병이 생긴다고 장속에 좀 숙변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런 변은 직결되는 게 뭐야?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변비, 그래서 물 잘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야채 이런 거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장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장벽을 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혈액을 타고 쫙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변비라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의 용종이나 대장암 같은 게 잘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정리할 수 있겠죠? 영어로든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요, 하루아침에 정을 절대로 안 좋아지거든요. 꾸준히 치료를 해야 돼요. 뭐로? 충분한 양의 물. 그래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엔자임, 효소예요.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식이섬유 이런 걸 충분히 먹어주면요. 하루아침에 장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식이습관을 바꿔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52세 남성이 대장의 개실증과 악취변. 혹시 여러분 병 보는데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난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장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부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패. 이거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차가 있죠? 똥이에요, 똥. 이거 자체가 부패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되겠죠? 그래서 육식,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장이 이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 심한 변과 방귀. 그죠? 그래서 이런 장이 이렇게 딱딱해 보이면서 뭔가 나쁠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장은 혈관하고 직결된다. 장에 있는 독소는 혈액으로 바로 간다. 장이 나쁘면요,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생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우리가 뭐 오메가3도 먹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육식과 치즈 이런 거 안 좋아져요. 그래서 물, 야채, 곡물 섭취를 잘 안 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조절해주면 천천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효소는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엑기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걸 많이 먹어주면 차츰 좋아지는 거예요. 자, 6개월 때 다시 검사해볼 때 좀 많이 좋아졌죠. 장은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91세 여성의 장인데 장이 어때요? 이 연세에 비해서 장이 정말 깨끗하죠.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근데 이분이요, 60세 유방암 환자였는데 30년 동안 철저히 관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깨끗하지. 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요, 피부도 깨끗해요. 연세 90인데도 혈액순환도 좋아요. 그래서 피부 젊고 연세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나쁘다 그러면 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 좋죠, 이분. 그죠? 깨끗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32세 남성인데 장아리 보면 지금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궤양성 대장염. 뭐라고요? 궤양성 대장염. 누구 질환이에요? 아베. 아베 아시죠, 이번에? 아베가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질환이에요. 장에 보면, 앞에 보면, 장이 이래야 되거든? 이 장이 이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똥 싸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장에 지금 심한 아토피 생긴 거예요.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막 진물이 막 나오면서, 그죠? 하루에 20번 이상의 막 설사, 피똥 싸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기느냐를 알아보니까 결국 장이 나빠지는 육식이에요. 육식인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게 우유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유가 다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유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 많다는 말이고요. 미국, 일본에는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42세 여성의 유방암인데 색깔이 이상하죠. 정말 지저분하죠. 뭐 잔변이 꽉 차가 있잖아요, 술변이. 이 사람 유방암. 왜 생겼을까요? 유방암, 자궁암, 장이 나빠 생긴 거예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육식 위주의 어린 식단과 어린 시절부터의 변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해 보면 어떻게 피가 막 섞여 있죠? 혈액순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혈관이 나빠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문제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설사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설사 유발하는 이제 변비약을 먹는데 이 변비약이 어떤 거냐면 변을 못 보니까요. 인공적으로 장에다가 그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계적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설사약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장이 마비가 와요. 그래서 화학적인 변비약은요. 절대로 오래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할 때 우리 이 사람은 그냥 설사약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변비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변비가 생긴 사람들은 변비약.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그래서 쓰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에 저해가 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사 변비약 자꾸 먹으면요, 간 기능도 나빠져요. 간 수치도 높아져가지고 간마지 TP라고 들어보셨어요? 간마지 TP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대장의 용종이나 이런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 57세 여성인데 장이 시커멓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10대부터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도 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변비약을 다 썼는 거지. 그러니까 장이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그죠?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센나로이드 하는 게인데, 이 주로 뭐 이제 병원에 쓰는 거, 뭐, 듀클라스 어떤 그런 거예요. 장벽이 시커매지면서 용종이 생기고, 뭐, 속이 잘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변비가 잘 생길까요? 어린 시절부터 고기 먹고, 유제품 먹고, 닭고기 먹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 결국 뭐가 부족해요? 곡물이 부족하고요. 콩이라든지 해조류. 그러니까 물, 그죠? 이런 거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장이 나쁘면은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요. 또 결국은 뭐냐면 칼슘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바로 오고요. 관절이 약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변형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장에서 어마무시한 독소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몸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유방암 잘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했던 말 지금 제가 했는 말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 장이 나쁘면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변비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변비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하기 전에 우리가 제품 강의할 때 변비 치료하려면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제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아메 이스프링 물 다 드시잖아요. 그죠? 미네랄이 있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먹는 게 사실 대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으면요. 이건 위에도 좋지만요. 장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식이섬유도 장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위가 나빠지면요. 위에서 뭐가 생기죠? 독소 생기잖아요. 그 독소 어디로 갈까요? 장으로 가죠. 그리고 위장에서 생긴 전체 독소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간에 가요. 왜? 해독시키려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요. 혈액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기로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위장이 나빠지면 여기 생긴 독소가 모든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요건 혈액순환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혈액 내에는요. 적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어요. 요 보면 요렇게 빨갛게 요게 적혈구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건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세포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산소호흡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혈구가 필요하고요. 백혈구에는요. 임파국 하는 게 있고요. 과립국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T임파구, 뭐 B임파구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임파구. 그래서 B임파구는요. 항체 만드는 거예요. T임파구는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나쁜 놈을 죽이는 거예요. 간단히 그렇게 무슨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립구에는 중성이 있는 호중구, 그 다음 산성이 있는 호산구, 호염구 있는, 주로 많은 거는 호중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호염구, 호산구가 많으면요, 여러분이 알러지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하여튼 호염구, 호산구가 많으면은 알러지나 몸에 기생충이 많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런 백혈구가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하는 거예요. 그죠? 출혈 때 응고하는 거. 그래서 이 혈액순환은 바로 뭐냐면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서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석도 결국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혈관내가 더러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피가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만 뭐야?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순환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대장 기능하고 연결돼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치료 어떻게 하나 그러면 장 프로그램에서 위하고 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면요, 이 병들은 다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장의 나쁜 식생활 습관을 바꾸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이 바로 뭐냐면 물 관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한 양의 물을 하루에 2리터 꾸준히 먹자 하는 게 물 관리예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무슨 물요? 산성수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웅청에서 나오는 역삼투 정수기 물 아니에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2리터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식사할 때 물이라든지 국에 들어있는 걸 줄여야 돼요. 액상식을 금지해야 돼요. 왜? 내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위산은 pH가 2인 염산인데 물이 들어가면요, 위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적게 드셔야 돼요.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식은 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가루로 포함한 이런 뭐예요? 밀가루, 그 다음에 이런 뭐죠? 가공 음식 되는 것들 다 줄여야 돼요. 왜? 가공이란 말은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음식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빼버린 걸 가지고 가공이라고 그래요. 무슨 줄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에서요, 그죠? 쌀도 그렇지만 옥수수라든지 콩을 가지고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큰 배 밑에 지하에 보면 막 옥수수, 어마어마한 옥수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콩이 막 들어있는데, 이 곡물이잖아요. 그럼 곡물이 저들끼리 안에 있으면은요, 막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이게 막 안에 온도가 100도씩 막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 콩이 썩을까, 안 썩을까? 썩겠죠. 원래 곡물 속에는요, 탄수화물 자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뭐를 안 썩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넣어놨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콩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다 없애버리면은 콩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다 없애버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감자인데도 오래 보관하려면요, 그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가공된 감자예요. 그런 식으로 가공이라는 이유는 오래 보관하는 어떤 의미 때문에 그 속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빼버린 것이 바로 가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백미가 있고 현미 잡곡밥이 있으면요, 현미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모 소비자분께서 당뇨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좀 많이 흥분했던 거? TV에 거기 막 나와가지고 그때 문제 좀 일으켰잖아요. 탄수화물에서 현미와 백미는 뭐냐? 백미는 가공식이에요. 먹 없는 거. 현미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다 없애버리고 뭐만 만드는 거. 탄수화물만 만드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백미라 그래요. 현미는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내가 소화분해 시키려면 많이 씹어야 되고 내 몸에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백미는요, 먹자마자 바로 올라가 버려요.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 가지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당이 올라가니까요,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확 돼요. 그러면은 고혈당이 됐다가 인슐린 분비돼가지고 또 떨어뜨리니까 또 저혈당이 됐다가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왔다 갔다 해. 이러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 당이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가 당이 떨어지면 기분 나빴다가 이놈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성질환을 가는 전조 증상이에요.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산성화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은 현미나 잡곡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절대로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동물성 지방인데 이놈은 내 몸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여러분 혈관 내에 동물성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녀 희게 굳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혀버리죠?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의 반대 지방이 말은 뭐예요? 오메가3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을 먹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현미 잡곡밥에 의한 이 당이 분해되다 보면 인간이 절대 피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 음식인 이당류를 그랬어요. 이당류 절대 줄이셔야 돼요. 그죠? 백밀은요, 바로 이당류 바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당류인 설탕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포화지방은 인간이 엄청 좋아해요. 왜? 고소하거든. 그죠? 하여튼 단 거와 고소한 거는 피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은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를 많이 먹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은요. 그러면 단백질은요. 어떤 단백질? 동물성 단백이 아닌 식물성 콩단백을 먹어야지만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먹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자, 햄,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요. 바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는 왜 안 좋다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쁘지만은요. 이거는 가공식이에요. 뭐만 들어있다? 바로 이당류인 설탕과 그다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고소한 동물성 지방이 왕창 들어있다는 말이죠. 무슨 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좋아하시죠? 근데 소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를 어디다가 버터에다가 볶아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왜?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버터도 어떤 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야. 그러니까 몸에 맛있지, 고소하니까. 근데 이게 몸에 나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잘 듣고 계세요? 특히 건강 강의 할 때는 앞에 누구 있어야 재밌어. 이분이 잘 알아듣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강의 재미없어 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잘 듣고 계시죠? 유런길 리더님 이해 다 되셔요? 전에 한번 다 강의했는 건데. 잘 듣고 네.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영 재미없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응. 이해 안 되는 거 없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참석할 때 김장리 리더님은 갑자기 이빨에 이 몸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치과에 계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그분 때문에 이 금요일날 3시 반 강의를 열었는 건데 여러분이 다 들으시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왜 SP 갈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 포인트가 뭐였어요? 제가 SP 뭐 때문에 갔어요? 기억나세요? 영우 리더님, 제가 SP 뭐로 갔어요? 어떻게 대답하나? 미진 리더님, 친구 어머니 때문에 갔다 그랬죠? 예.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기에 제가 돌팔이처럼 보이시지만 제가 의사거든요. 맞죠? 제가 보기보다 의사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건강 강의 이런 거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셔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 도움 많이 되셔요. 그래서 주위에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안 좋은데다가 또 주위에도 그런 분이 많으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소개시켜 주면 제가 다 관리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환자들이 내한테 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고모부님이 사업을 왜 하시게 됐냐면 그 반대하시는 그분이 고모부님이 뭐예요? 비염이 너무 심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비염 치료를 하신 거예요. 정말 좋아지셨어요. 지금 깨끗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미 제품에 믿음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이걸 통해서 위장 프로그램을 하면요. 만성적으로 치료 잘 안 되는 병원 치료 못하는 거 치료 잘 돼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셔요. 알겠죠? 사업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장에 좋은 영양을 많이 먹고요. 두 번째는 장에 좋은 영양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양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엔자임 효소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유산균, 식이섬유, 그죠? 오메가3 이런 거를 충분히 많이 먹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99.9%의 비타민, 미네랄이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합성의 원료는 뭐예요? 석유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내가 먹으면은 여러분의 위장이 더 나빠지는 거죠. 결국은요,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먹는 게 비타민 미네랄인데 그죠?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뉴트리라이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뉴트리라이트라는 거는요. 바로 뭐예요? 지금 34년도에서 85년 넘었죠. 85년 전통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게 관리되는 그런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잖아요.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이면서 자연주의였던 그런 걸 통해서 농법을 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약 대신 뭘 써요? 무당벌레. 해충 제거하기 위해서 무당벌레, 그다음 퇴비 담당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토양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집산 지렁이를 활용해가지고 그죠? 경작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올빼미라든지 매 같은 게 있어서 새로운 공충이나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기농 농장 5개 중에서 4군데가 암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항구, 미국의 레이크 농장, 그 다음 멕시코에 있는 엘페테칼 농장, 그 다음 브라질에 있는 우바자라 농장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시 농장,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위와 장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에요, 그죠? 물은 제가 왜 물을 굳이 넣었냐면은 물은 바로 미네랄을 보고라는 거예요. 좋은 성분이 있고 나쁜 성분이 없는 물이라 해야 되는데 산소, 미네랄, 그러므로 해가지고 pH가 7.8에서 8점 되는 약알칼린 물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지만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유기무기 화합물이라든지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없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잔류염소가 없는 물. 수돗물에 있는 잔류염소는요. 동맥경화라든지 트리할로메탄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바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그 만성질환에는 알레르기를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당뇨와 고혈압, 동맥경화와 혈관질환, 암, 그리고 노화, 결국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활성산소에 여러 가지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되고 오셨는 분이네. 민경기님.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 공적 마스크를 관리동 앞 중앙경비초소 앞에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지급 기준은 우리 아파트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이며 1인당 2장씩 무료 지급됩니다. 와, 좋겠다. 어딥니까?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급받지 못하는 세대는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건강 강의했던 이거는 한 10년 전에 뭐냐면 아까 우리 내 친구 있잖아요. 무슨 희경이요? 갑자기 우희경 그 친구 때문에 시작했던 대치학을 가지고 그 이후 했던 거를 이것도 사실은요 초창기에 제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런 환자들 오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가 나쁘다. 어쨌든 이제 독소를 제거해 주려면요 위를 좋게 해주고 장을 좋게 해주면 돼요. 물론 비타민이나 오메가3 유산균 모든 거 다 위장 다 좋아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요 위는 비타민과 오메가3 그 다음에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다예요. 그래서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미네랄, 유산균 이게 위에 좋고요. 장에 좋은 거는 유산균, 식이섬유,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위와 장에 좋게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좋은 거는 비타민과 밀크시슬, 미네랄, 단백질이죠.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거는요, 오메가3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갈리, 마늘 도움 되죠. 코큐텐, 혈압 떨어뜨려도 좋은 거죠. 지금 레시틴은 없어요. 그 다음에 파워볼키토산은 살 빼는 건데 지지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혈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게 이해하신다면, 자, 대표적으로요, 항암보다 먼저요, 알레르기 먼저 보세요. 알레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이 과한 상태예요. 위장을 좋게 해주면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알러케어는 정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요. 위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간단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더블 X 그죠?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이렇게 아니면 더블 X 대신에 비타민 B, 비타민 C 쓰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나 아세로라 C 쓰시면 돼요. 이걸 써주면요 어지간한 알러지는 다 도움이 됩니다. 자가면 질환 알러지보다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기본 개념은 위장 좋게 해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미네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거는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위장을 좋게 해주면요 자가면신도 도움되고 알레르기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고모부님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예요. 위장 좋게 했어요. 비타민 B, C,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썼죠. 이거 도움 되는 거예요. 자가면신은 똑같아요. 암도 위장 좋게 해주는 데다가 암 치료하는 효과 있는 거 추가 넣어주면 돼요. 암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비타민하고 셀레니움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위장을 좋게 해주는 거를 베이스로 쓰면 어지간한 거는 다 좋아져요. 제가 우희경 그 친구 어머니 치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폐암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 이거를 대량으로 해가 많이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식사가 가능하시고 2주일 만에 거동이 가능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뇌질환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뉴트리라이트가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병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막이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비타민 A, B, 그 다음에 오메가3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구건조, 구강건조 이런 거 있으면요. 비타민 A, 비타민 B. 혈관 도움 되면 좋겠고. 감기 같은 거는요. 비타민 C가 메인이겠죠? 비타민 C 통해서 면역 높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점성 질환이 오면은 관리 꼭 써줘야 돼요. 관리. 박테리아에 의한 거는 이제 증상이 좀 심하죠. 편도에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네. 아, 예,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편도염, 폐렴, 기관집 이런 경우는 관리하고 비타민하고 이런 것을 좀 도움 드리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은요, 조인트 가드, 오메가3, 칼슘, 단백질. 그죠? 제가 매일 상담해 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성 질환이 있으면요, 생리전 종류나 갱년기 이런 경우에는요, GLA 브랜드 도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되는 오메가3, 미네랄, 비타민, 비타C, 단백질. 근데 요때, 내가 요거 할 때는요, 뭐가 없었냐면은요, 그 뭐죠? 루바블렌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갱년기에는 루바블렌드.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요, 칼슘이죠. 칼슘과 단백질과 비타민 D. 네, 정신과 질환도 위장 좋게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절습 미어증은 소팔메토, 오메가3. 체중 조절하는 거는 사실 위장 프로그램 해주면 있으면 조절돼요. 그런데 체중 조절 제품들 있잖아요. 그걸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돼요. 암이 있는 환자들 충분히 치료가 돼요. 알레르기 쉽게 치료돼요. 쉽게 치료된다니까요. 알레르기는. 자가면역 질환 조금 더 어렵지만은 그래도 치료가 돼요.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리더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가면역 질환 대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지난달에 그 뭡니까 정수기도 바꿨잖아요. 그죠? 바꿨고 그리고 초부터 비타민하고 이걸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 다음에 뇌질환도 마찬가지. 시력에 도움되는 거. 10대는 빌베리 DHA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카로틴 플러스. 20대는 카로틴 플러스를 기본으로 하고요. 30대 노화는요. 비전 아이디. 에다가 카로틴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는 뭐 다 이해되시죠? 점막 질환은 그죠? 비타민 B, 비타민 A. 이렇게 해서 주위에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리고 저를 프로모션 하셔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실 수 하세요. 채팅창 여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질문 없으세요? 영우 리더님, 미진 리더님, 엉겨 네, 리더님 질문 없어요? 저 질문 있어요. 예예. 그 신경만 쓰시면 잠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로 나오신다 하시거든요. 뭐지 너무 놀래도 그러고 그럴 네. 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뭘 드시면 바로 변을 보신다고요? 신경성으로 신경을 예예. 바짝 쓰시면 네. 변을 잘 보시는데 네. 예민해지거나 신경을 바짝 쓰시면 그냥 쑥 네.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과민성 증상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보면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해가지고 교감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극 주는 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라고 사람 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 예민해요. 근데 그 장에 아주 예민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별 바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못 참을 정도로 바로 보는 걸 가지고 보통은 요즘은 과민성 내장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보면 설사와 변비를 막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식이섬유를 1차 쓰는 것보다는 프락토올리고당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일종의 식이섬유긴 해요. 근데 이게 유산균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선 식이섬유보다는 FOS라든지 하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이런 걸 좀 써주면 좋고, 똑같은 식이섬유라도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FOS라든지 이눌린 같은 걸 써주면 좋겠고, 플러스로 유산균을 먼저 써주면서 장이 조금 편해지면은 플러스로 식이섬유를 써주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게 하고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 좀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비타민이나 이런 거 써주면 더 도움은 되겠죠. 네, 오메가3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쓴다면은 유산균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럼 우리 제품은 유산균 쓰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식이섬유를 좀 더 써주면서 물을 많이 먹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또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유능들은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원래 건강 강의 2만은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제가 사실 SP를 갈 때는 건강 강의를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제 파트너가 또 SP를 갈 때, 첫 번째 SP 갈 때 우리 고모님하고 고모님 파트너하고 두 분이 동시에 SP를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건강 강의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그분들 SP를 보내드렸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또 건강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이 좋아지잖아요. 사업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건강 강의 많이 할 때 이거를 입을 많이 오픈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만큼 그 사람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믿음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이게 우리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알리시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바로바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그럼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